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건조한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0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지속되겠고요.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곧 5월이지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경북에서도 농작물 전반에 걸쳐 냉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냉해 피해는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의 한 과수원. 화사한 사과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꽃이 핀 뒤 다시 찾아온 영하의 추위에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이 까맣게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필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온도가 얼만큼 내려가나에 따라서 또 피해를 더 입고 덜 입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과정은 죽장에는 피해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죽장면 하옥리의 경우 지난 4월 22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4월 말에도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사과 농사를 망쳐버렸지만 사과나무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포항시 송남면의 배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백꽃의 꽃잎과 씨방이 까맣게 얼어버리는가 하면 꽃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실에 내가 꽃이 피가지고 꽃이 잘 돼야 된다. 저시는 맛이 이제 못 오신다. 이제 짤랑짤랑하고 꽁다리 이래가 다 바람 부면 다 넓어버려요. 사과와 복숭아, 배, 자두 등 올 들어 경북에서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지금껏 확인된 것만 3,171헥타르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최근 냉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 송남면의 배밭을 방문한 손해평가사는 백꽃이 얼어 까맣게 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험 들어놔도 보험 안 준다. 보험 왜 드노? 이거 뭐 저신이 이봐라 못 오신다. 이거 이봐라. 근데 한두 개다 전 밭이 전 몇 3,000평 밭이 전부 다 그런데. 해마다 날씨는 더 변덕스러워지는데 보상 절차마저 까다로워 피해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신천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면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던 포항 우방 신천지 타운 아파트가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투표 결과 8표가 모자라 부결되면서 아파트 단지 이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우방 신천지 타운 아파트. 1,510세대 규모로 지난 2004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신천지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종교와 상관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해당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뭐 신천지하고 관련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자 주민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아파트 명칭 변경을 추진했고 최근 주민 찬반 투표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는데 신천지라는 그 종교의 그 이미지도 있잖아요. 아파트. 신천지하고 무슨 뭐 관련이 있나 하면서 그 아파트랑 2번이나 들었는데. 공문서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공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등기부 등본 띄면은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단지 이름을 바꾸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80%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투표 결과 전체 1,510세대 중 1,200세대가 찬성을, 304세대가 반대, 6세대가 기권했습니다. 1,208세대 이상 찬성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항 우방 신천지 타운은 이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많은 세대가 단지명 변경에 찬성하지만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반대 세대의 의견 역시 존중돼야 하므로 단지명 변경권은 부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8일 경주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기능 경기대회 출전을 앞둔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유족과 전교조 측은 기능 경기대회에 과도한 메달 경쟁이 부른 비극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공업고등학교. 지난 8일 학교 기숙사에서 이 학교 3학년 이준서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은 평소 이 군이 기능 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도 관둔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온 상태였고요. 그 메달 대회라는 게 뭐라고 애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나. 또 이 군이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학교에 여러 차례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애들을 가둬놓고 자기 명예를 위해, 학교의 명예와 그 학교 위상을 위해서, 위상과 명예를 위해서 애를 혹사시킨 거 아닌가. 이 군이 숨진 지난 8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미뤄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의 학교에서는 기능대회를 준비하는 합숙훈련이 계속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세 차례 발송하였으나 학교장 대량으로 학사 운영이 일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감사가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기능 경기 대회가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며 학교 간 메달 경쟁에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원금, 실적 평가, 그다음에 교사에게는 승진 부가점 또는 해외 유공교사 연수 기회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을 메달 따는 도구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이뤄진 합숙훈련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며 기능 경기 대회 참가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일 억울하고 슬픈 건 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족들도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가 빨리 저희들도 조사가 돼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9일 이후 예천과 안동, 문경 등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38명이나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의 심각성을 보여줬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던 지역사회 코로나19가 이틀 연속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은 금물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예천 지역의 일가족 확진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과 가족, 부부 등으로 확산됐고 급기야 안동과 문경 지역까지 전파됐습니다. 젊은 층의 일부 증상자들은 PC방과 술집,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녀가 4차 감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친구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친구들 사이에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또 그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이렇게 예천 34명, 안동 3명,
문경에 한 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던 코로나19는 20일부터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85살 20번 확진자가 치료를 받다 예천에서는 처음으로 22일 숨졌습니다. 예천군은 그동안 1,54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최근 이틀간 검체 검사를 받은 밀접 접촉자 227명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자가격리자도 30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은 금물입니다. 저희 환자의 36% 정도가 무증상으로 나타났고 무증상기에도 전파력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어서 총력전을 벌여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높고 무증상자에게서 감염되는 특성이 있어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5일까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는 되도록 피하는 등 물리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생활 방역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짜고 있는데요. 이미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생활 방역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한창인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이 교실로 언제부터 등교하게 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학교는 대면 수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앉았던 책상을 한 줄씩 띄어 배치했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달았습니다. 급식실도 확 바뀌었습니다. 앞과 옆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한 자리씩 띄어 앉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리마다 번호를 붙여서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생길 경우 밀접 접촉자를 잘 가려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에서는 온갖 생활 방역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예방을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계산대에 투명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침방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경북 16개 점포에 시범 설치됐는데 반응이 좋으면 전국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도 직원을 바라볼 때 좀 더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고객과 대화 나눌 때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경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인 방역 5대 수칙에서 한층 강화된 7대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라는 수칙 대신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했고 손소독 자주 하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 밀접 장소에서 모임을 자제하는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구만의 수칙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 방역이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무지개 재산이 1,000만 원뿐인 사람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무당국은 사실상 증여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무지개 재산이 1,000여만 원밖에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원가량에 샀습니다. 은행 대출에다 부모로부터 7억여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수성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시세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판 B씨와 C씨 형제는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5억 4천만 원가량으로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고 구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 거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6건씩 모두 12건이 적발돼 국세청으로 통보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불법 또는 편법 증여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 거래 그 자금을 일부 부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므로 국세청은 자녀가 부동산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더라도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라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약정, 나이, 직업 등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며 설사 인정된 채무라 하더라도 약정된 이자와 원금의 상환 여부를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입주 계획서에다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통하기 힘들어집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원전 해체 연구소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은 부산과 울산 접경 지역에, 중수로 해체를 담당하는 분원은 경주시 나아산업단지에 건설됩니다. 분원 연구소 건설에는 723억 원이 투입돼 시험동과 방사화학 분석동 등이 들어서며 30명의 운영 인력이 상주하게 됩니다. 경주시 의회는 어제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1일까지 9일 동안 조례안과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1,765억 원이 증가한 1조 5,91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오늘 낮부터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0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지속되겠고요.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